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 지킴이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건치시네요. 그죠? 건치신 편입니다. 네, 역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답고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주제가 치아 건강인데요. 요즘 이제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노화를 늦추는, 최대한 노화를 늦추는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과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화두가 안티에이징뿐만이 아니고 이제 슬로우 에이징, 네. 조금 이제 노화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노화된 무언가 우리의 신체 일부가 있으면은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추고 아니면 보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치과의 트렌드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안의 건강이 이 노화를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 됐던데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기대 수명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또 기대 건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년기도 건강하게 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네. 이 건강도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치아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신 노쇠, 근감소, 사망률, 치매율 이런 것들이 치아의 상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치아 건강 잘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드실 것 같고요. 일단 치아가 하나만 빠져도 그 주변으로 여러 개 치아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치아라는 게 이제 보통 도미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씹는 힘은 거의 70살까지 계속 증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힘에 비해서 치아가 하나씩 하나씩 약해지고 그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 남아있는 치아들이 오롯이 그 모든 힘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방치가 되면은 얼굴 형태가 조금씩 붕괴가 되고 저작 기능, 씹는 힘이 당연히 떨어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남은 치아 수명이 떨어지고 뭐 발음이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아는 한번 상실되면 뭐 다시 치아가 자라진 않기 때문에 일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정말 치아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이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를 잃었을 때 이를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다수의 치아를 상실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와 가장 근접한 형태로 생체 모방 형태의 치료를 받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입니다. 다수의 치아를 잃었을 때는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거를 멀티플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플 임플란트는 싱글 임플란트를 한두 개 하는 것과는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종류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노화 속도를 늦춰서 치아 수명을 연장하고 또 건강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잇몸이 내려가 있고 치아 사이가 넓어서 음식물이 잘 낀다고 하셨고 시린 증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린이 치약 정도 사용하고 계신데 아직 뭐 이런 적극적인 치과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환자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정 증상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아를 이제 살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치아를 뽑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지금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멀티플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남아있는 치아를 보존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그 수명을 증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잇몸이 내려가 있고 당연히 잇몸이 내려가면은 그 사이가 공간이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치료는요. 치과에 가시면은 시린니 처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느끼는 시림에서 오는 불편감을 완화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네. 음식물이 잘 끼이시는 거는요. 이쪽이 너무 과도하게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치아의 모양을 바꿔주는 형태의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의 공간이 있다라면은 요즘에는 또 이제 잇몸 필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잇몸에 주입을 해가지고 잇몸을 조금 더 도톰하게 자라오르게 만들면은 그것 또한 잇몸이 차오르면서 공간을 작게 만드니까 훨씬 더 음식물 끼이는 증상이 완화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고 하셨고 이 크기는 쌀알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흔한 네. 증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치아도 또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깨질 수도 있고 좀 금이 갈 수도 있고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우선은 일단은 치아가 깨진 부분이 앞니냐 어금니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앞니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심미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위이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간단하게 떼어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깨진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깨진 부위가 시큰하고 씹을 때마다 통증을 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크기에 따라 가지고 떼우는 치료 혹은 덮어주는 치료로 다시 복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떼우거나 이렇게 복구하는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빨리 좀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위아래 부분 틀니를 사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이거 이제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임플란트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사실은 틀니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틀니를 잘 네. 사용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때문에 또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전신질환도 같이 더불어가지고 틀니에 지지가 되는 잇몸이랑 뼈가 조금 많이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CT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자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이거를 치환을 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고지혈증과 고혈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질환들은 반드시 잘 체크를 하고 수술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바이탈 체크를 잘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로 바꾸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 꼼꼼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에도 이 멀티플 임플란트라고 해서 충분히 이제 치아를 수복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멀티플 임플란트 치료 사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임플란트를 하면은요, 보통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좌측이 치료 전이고요. 우측이 치료 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안목 고경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금니의 높이로 인해서 얼굴의 높이가 딱 고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합축입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또 이제 틀니 끼시던 분들 틀니 빼면은 네. 완전히 이렇게 하면서 턱이 합축이입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분은 위쪽과 아래쪽 전반적으로 멀티플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앞니와 어금니를 회복을 했고요. 무엇보다 어금니를 다시 한번 높이를 재설정해서 고경을 살리고 앞니의 신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회복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얼굴 형태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그러네요. 많이 바뀐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 옆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얼굴 길이 자체가 현저하게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티플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드렸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볼 케이스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남성분인데요. 아까 전만큼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치아가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네. 윗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경이 조금 붕괴가 되었었던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어금니를 앙 물었을 때 조금 높이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높이보다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경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보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턱관절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환자분들한테는 가끔씩 예전의 사진을 가져와 달라라고 오.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젊었을 때 얼굴 형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분이 확실하게 고경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0대 지난 젊었었던 시절의 사진을 참고를 하면서 고경을 1.5mm 높였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더 얼굴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조금 젊어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멀티플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이제 고경이 1.5mm 늘어나서 여러 가지 기능과 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됐던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치료 사례 분들도 뭐 50대 이렇게 네네. 좀 젊은 분들인데 이렇게 치아를 거의 상실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나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도미노 효과랑 연관이 네. 굉장히 있는데요. 치아가 이제 한 개, 두 개가 빠졌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가 이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면서 그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치아가 무너지고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무너지고 이렇게 아. 되면서 결국에는 거의 전반적인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치아는 한두 개 상실했을 때에도 저희가 좀 이제 치열이 무너지기 전에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하나를 심는 임플란트보다는 멀티플 임플란트 치료는 치료를 받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50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0대부터 보통은 이제 전신 질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질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전에 반드시 이런 전신 질환에 대한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이제 복용하는 약을 조절을 할지 이거를 담당 의와 주치의와 같이 한번 상담을 해야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시간 바이탈 체크, 산소 포화도라든지 아니면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난도 수술인 만큼 이제 사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얼굴 형태와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전후 사진을 이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치아가 여러 개 사라지게 되면은 어금니가 보통 여러 개 사라집니다. 근데 어금니는
얼굴의 높이를 결정하는 곳인데요. 이 얼굴의 고경, 높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의 형태가 변화가 되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 턱 관절도 위치 이동을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안모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치아 안쪽의 치아랑 잇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라든지 얼굴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통합적인 안모 체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 수명도 좀 이렇게 우리가 길게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임플란트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치아가 아시다시피 머리카락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예민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없던 치아가 한꺼번에 여러 개 짜라락 생긴다? 이게 사실은 보통 적응하기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치아의 높이, 모양, 맞물림의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미세 조정을 중간중간에 한 달 단위, 세 달 단위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애초에 정밀하게 치아를 디지털 방식으로 잘 제작을 하고요. 또 이거를 교합 체크를 한 달, 세 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어금니 쪽에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하시기 전에 미리 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치과 치료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금니보다 앞니 임플란트가 더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이제 임플란트 한두 개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가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것처럼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어금니보다 앞니를 할 때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앞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심미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얼굴 형태, 뭐 안면 근육, 아니면은 미소의 형태, 웃을 때 얼마나 잇몸이 보이시는지, 아니면은 이쪽
얼마나 양 옆으로 벌어지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는 그만큼 어금니 임플란트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니 임플란트 치료 사례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4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40대 남성분인데 조금 일찍 위에 턱에 있는 치아들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몇 개가 이제 없어지게 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미노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씩 치아가 하나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위에 있는 모든 치아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위쪽에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제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틀니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가지고 이거를 임플란트로 조금 치환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위쪽에 어금니가 없고 앞니도 없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 고경이 다소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에 어금니를 먼저 완성을 시켜가지고 고경을 1.2mm 정도, 얼굴 높이를 1.2mm 정도 높인 상태에서 앞니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얼굴 형태라든지 미소의 형태, 안면 근육의 작용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왼쪽 윗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삐딱하네요. 네, 실제로 그런데 엑스레이를 분석을 했을 때 뼈에 비대칭이 있는 거는 아니셨고요. 저거는 단순히 앞면에 그 이제 근육이 조금 더 왼쪽이 이제 발달하고 수축돼 가지고 왼쪽으로 윗꼬리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뼈의 라인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정말 이분도 굉장히 좀 다른 분인가 싶을 정도로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치아가 어떤 그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자신감도 좀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슷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까요, 원장님? 다음 분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조금 조기에 사용을 하시고 계시던 분입니다. 위쪽 틀니와 아래쪽 틀니 모두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고 당연히 안모 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금니 높이가 아예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틀니를 젊은 나이에 사용을 하셨는데 틀니에 굉장히 조금 적응을 힘들어 하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씹어야 될지를 까먹어 버리신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턱 관절의 안정 위,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씹을 때도 있고 저렇게 씹을 때도 있고 씹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했었던 게 임시치아 기간을 2달 이상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씹는 위치를 찾아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금니 좌측, 어금니 우측, 앞니 이 순서대로 조금씩 최종 치아로 변환을 시켜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어금니에 비해서 앞니는 바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시나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우리의 심미, 보여지는 거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발음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회생활이랑 우리의 삶의 질,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니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처음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치아의 신미도, 화이트 에스테릭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의 형태, 비율, 색조, 투명도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저기 멀리 있는 기공소 랩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이게 손발이 어지간히 잘 맞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의사도 만족할 수 있고 환자도 만족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들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색조나 투명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쪽에 랩을 구성을 해놔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완성도 높은 색조 투명도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치아 신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신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아 다음으로 또 이제 보여지는 게 잇몸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잇몸은 네.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치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잇몸입니다. 네. 또 이제 잇몸이 너무 올라가 있거나 잇몸이 비대칭이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잇몸이 치아를 많이 덮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처럼 치아가 굉장히 작다, 짧다 이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치아 신미도, 화이트 에스테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로 바라다 봐야 될 것은 잇몸 신미도, 핑크 에스테릭이라고 하는데요. 비율과 두께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잇몸이 너무 올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다시 붙여줘서 잇몸을 내려주는 잇몸 이식술이 필요하고요. 잇몸이 너무 덮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잇몸을 조금 절제를 해주거나 모양을 맞춰주는 잇몸 성형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앞니다 보니까 정말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와 관련해서도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후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멀티플 임플란트는 앞니도 마찬가지로 치아와 잇몸, 입 앞만 들여다봐서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치아와 잇몸 밖에서 얼굴의 전체적인 그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치아의 각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내려와야 되는지, 얼마나 뻗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폭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이 환자의 뼈의 구조, 그리고 이 환자의 얼굴 형태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치아와 잇몸만 들여다보고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발음 아니면은 이 치아의 임플란트의 수명 이런 것들과 직결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니 쪽에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치아 신미도, 잇몸 신미도 그리고 얼굴 형태까지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잘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또 기능적으로도 좋은 그런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치아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수면도 연장하는 그런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사연만 저희가 남겨주셔도 문자 사연으로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73세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는지 임종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네. 지금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60대에서부터요. 예. 일을 하나씩 이제 이상이 있을 때마다 임플란트를 해서 아래 16개, 위에 16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면은 그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혹시 만약에 제가 이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다 한 거죠. 다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라면은 다시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 딱딱 소리가 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위아래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재질의 이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지르코니아라는 게 이제 강화 세라믹으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반 치아보다는 약간 그 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 뭔가 말씀을 하시거나 발음을 하실 때 딱딱 소리가 난다면은요, 그쪽에는 조기 접촉, 즉 치아가 빨리 안 닿아야 되는데 먼저 닿아버리는 곳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딱
딱 무는 행동이나 식사를 하실 때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나중에는 그게 조금씩 완화가 되시면서 적응이 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발음을 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그게 소리가 딱딱 나거나 어디에 걸린다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임플란트 여러 개 했을 때는 정교한 교합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합 조정 과정을 꼭 한번 거쳐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잘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다음 사연은 또 문자로 접수가 되어 있어서 문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시고 몇 년 전에 어금니 하나를 뽑고 그대로 두었는데 요즘 들어 옆에 치아까지 흔들려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지금 해도 늦지 않은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전형적으로 몇 번 말씀 나눴었던 그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년이면 계속해서 이제 70살까지 증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 행위는 멈추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조금씩 그 하중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치아가 조금씩 힘에 부처하면서 같이 또 안 좋아지고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치아가 빠진 지가 오래되면은요, 문제가 치아의 주변에 있었던 뼈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에는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가급적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네. 그 앞에 치아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전에 상실되었었던 그 부분을 임플란트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이거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반드시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임플란트가 정말 상실된 치아를 대체해주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또 이제 저속 노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상실이 되었구나 아니면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가 있으면은 이거를 조금 잘 회복을 해가지고 나머지 치아의 노화라든지 아니면은 수명을 최대한 조금 늦추면서 늘려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 멀티플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고, 네. 근데 결국에는 자연 치아만한 게 당연히 없기는 합니다. 예, 이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치아는 반드시 최소 침습, 최소 삭제 방식으로 자연 치아를 보존 치료를 해서 살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치아의 한계 가치는 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치아는 생애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다독여 가면서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쓰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거의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쑥 깎아가지고 씌워버리는 크라운. 네, 이 치료 거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치아를 멀쩡한 부분도 다 깎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깎으면은 깎을수록 그만큼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치과계에서도 난제였고 이거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치료가 크라운보다 훨씬 더 적은 치아 삭제법으로 치아를 복구를 해보자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어금니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오버레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앞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비니어라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버레이는 최소 삭제하는 그냥 미니 크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비니어도 앞니에 적용하는 최소 삭제를 하는 미니 크라운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네일샵 같은 데 가가지고 치아를 이제 손톱에다 붙이게 되면은 얇은 인조 손톱을 이렇게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치아에 적용을 해서 붙이는 게 비니어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오버레이 그리고 비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버레이는 이제 크라운이랑 치료가 좀 비슷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그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더 들어볼게요. 오버레이는 이제 치아의 윗면을 보강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크라운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라운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좌측의 두 개 그림이 오버레이를 위해서 삭제를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이 크라운을 위해서 삭제를 한 그림이죠. 보면 치아가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있죠. 360도로 모든 것을 돌려서 깎아가지고 말 그대로 왕관을 씌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오버레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딱 보면은 손으로 그냥 치면은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도 저게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개념 자체는 저게 1980년도부터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거는 2000년대 들어서 재료의 발전이라든지 접착 방식의 발전이 되면서 저런 것들이 잘 도입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의 난이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지만 그만큼 치아를 훨씬 더 삭제를 적게 하고 보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어금니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오버레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약간 크라운 치료, 우리가 종전에 해왔던 그런 치료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우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저희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요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노란 글씨로 이제 위쪽 치아에는 크라운이라고 돼 있고 네. 아래쪽 치아에는 오버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치아 삭제를 중간이 마치고 난 사진입니다. 딱 봐도 치아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치아의 위쪽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인데 크라운에 비해서 오버레이가 삭제량이 거의 20%, 25%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오버레이는 최소 삭제 보존적인 치료고 그 장점은 오버레이가 나중에 탈이 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오버레이를 하거나 다시 한번 크라운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뒤가 굉장히 옵션이 많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치아의 수명이 증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좀 저희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한번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어금니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기존의 크라운과 이 오버레이 했을 때 좀 잔존하는 이의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노화 속도를 늦춰서 치아 수명을 연장하고 또 건강 수명도 늘리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앞니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남아있는 앞니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료로 이제 비니어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방법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치아도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치아를 쓰다 보면은 앞니가 좀 깨지고 이제 색깔도 변하고 금이 가고 아니면은 마모가 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치아를 조금 더 이제 복구를 시키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예전에 젊었을 적의 치아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크라운을 하자니 치아를 완전히 다 이제 깎아버려야 되고 이제 부담감이 가고 거부감이 가는 게 사실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인조 손톱처럼 네. 치아의 앞면을 최소 삭제하고 치아의 삭제한 부분과 거의 물성이 같은 재질로
딱 접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비니어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크라운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이 거의 10%, 15%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치아 보존 쪽이고 친화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사를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니가 어느 정도로 좀 삭제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림 보여주시죠. 이분은 사실 굉장히 젊으신 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기는 한데 위아래 모든 치아가 어금니와 앞니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거식증,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모증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치아가 마모되고 깨지고 썩고 이런 상황으로 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최소 삭제를 적용을 하는 게 어금니에는 우리가 오버레이, 앞니에는 비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금니와 앞니 모두 오버레이와 비니어 치료로 회복을 했고요. 거의 4주에서 6주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한 치아도 이렇게 뭐 수명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몇 년 이거 좀 바꿔야 된다든지. 맞습니다. 예. 이게 치아가 또 이제 소모품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니어 이렇게 치료로 이렇게 복구를 하더라도 네. 이것 또한 마모가 되고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크라운에 비해서 수명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점점 연구 결과가 수명이 더 높다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앞니를 또 살리는 방법으로 비니어 치료 그리고 오버레이 쪽으로 치료로 이제 어금니를 치료를 했던 그런 20대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임종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동시에 가능할까요, 원장님? 사실 동시에 가능한 것도 맞고요. 네.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이제 그 문자 연락 주셨던 분 계셨었잖아요. 네. 치아를 하나가 빠졌는데 나머지 거를 놔뒀더니 얘가 이제 많이 흔들린다. 맞아요. 근데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아가 위치 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 위치로 되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부분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교정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이제 협진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했을 때 이 플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전후방적으로 아니면은 양옆으로 최종적으로 치아가 어떻게 이동할지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임플란트를 초기에 할지 아니면은 교정 후기에 할지 교정이 끝나고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가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또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입니다. 네, 임플란트도 당연히 수명이 있고요. 임플란트도 얼마나 잘 이제 보듬어주고 도닥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임플란트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 마이너한 부작용들도 있고 메이저한 부작용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거는 사실 거의 절반이고요. 이거를 관리하고 오랫도록 쓰는 게 결국에는 나머지 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 시술을 받는 것보다 사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임플란트를 일단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려면요. 치과는 사실
자주 안 오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딱 완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치과 졸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도 받으시고 아니면은 임플란트도 또 이제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부품이고 기계다 보니까 네. 우리가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아. 또 위쪽에서 정비 작업이 또 가끔씩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작업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치과를 오고 가는 그 단계 사이에서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홈케어하는 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제품을 잘 선택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식습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최대한 조금 식단에서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습관을 잡아 나가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문자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임플란트를 6개월 전에 했는데 잇몸이 자주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6개월 전에 하셨는데 지금 잇몸이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곳에 음식물이 많이 끼신다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잇몸이 붓고 이제 피가 나는 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너무 심하다면은 임플란트의 머리의 형태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빡빡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음식물 끼임을 최소화하는 게 맞으실 거고요. 네. 임플란트의 머리가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 방법.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실과 페리오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 이런 부가적인 도구를 같이 병행 사용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데 조금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대 어머님이시고 치아는 괜찮은데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잇몸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잇몸 치료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한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보고 나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부어 있고 상태가 안 좋았었던 잇몸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래도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리기 때문인데 이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해놓고 나서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나머지 치아들의 상태가 과연 어떤지 나머지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플란트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잇몸 치료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임플란트 수술 한 달 전쯤에는 꼭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조금 더 온전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임플란트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종원 원장님과 치아 건강을 되돌리는 다양한 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치과에 와가지고 진단을 받으실 때는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다라면은 반드시 최소 삭제를 할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를 가셔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치료 계획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치과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게 좋겠죠?
1년에 한 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쵸. 6개월에 네.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